네, 다음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요, 약간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호 목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체계 이론의 일단은 구성을 한번 보면 간호 목표가 있고요. 간호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구조.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조가 있고요.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방어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정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선, 정상 방어선, 유형 방어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어선은 이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고 기본 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 목표가 있고, 그래서 기본 구조가 있고 저정류 세 가지 방어선인 저정류가 있는 거죠. 저정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원. 그래서 우리가 체계에는 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스트레스원이 존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원이 있고요. 스트레스원이 있고, 그리고 이 기본 구조가 파괴되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파괴됐을 때 이거를 재구성하는 상황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방을 우리가 간호에 있어서도 예방을 중요하게 여기죠. 1차랑 2차, 3차 예방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 틀은 기본 구조가 있다. 그리고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방어선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저정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 원을 세 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세 가지인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스트레스 원을 또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또 있고, 그리고 이 기본 구조가 파괴되어지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기본 구조가 보호가 되어져야 하지만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가 파괴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파괴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재구성하는 또 그런 상황도 또 재구성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뉴만의 건강한 체계 이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면요. 간호 목표. 그래서 우리가 간호 목표를 쓰라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간호 목표는요.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가 있고 방어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어선이 저정류가 있다고 했어요. 저항선, 정상선, 유형 방어선 있는데 아까 또 스트레스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구조 방어선들이 스트레스원을 막는 거죠. 스트레스원을 막아서 안정상태를 이루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정상태를 가져가지고 스트레스원이 기본 구조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도 체계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체계 이론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체계는 안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체계는 개방체계잖아요.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외부 어떤 스트레스 원의 영향을 받는 거고, 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갖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의 어떤 상황, 코로나19의 감염병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 원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원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불안정의 상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호 목표는 불안정의 상태가 아니라 안정의 상태를 이루도록 하는 거. 안정의 상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조, 그리고 저정류, 방어선들이 스트레스 원을 막아냈을 때 안정 상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 구조가 뭐냐라고도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이 정의 구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조라고 하는 건 생필통으로 외우라고 했어요. 생필통. 생존. 그래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 기본 구조는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구조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필통. 그래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이고, 통은 모든 대상 체계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이고, 대상 체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그래가지고 이 기본 구조에 있는 그 요소들이 우리가 보통 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심사 영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심사 영빨도 외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심사 영빨의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 여기는 문화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회문화적, 그리고 영적, 발달적,
변수가 기본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모두 생리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 건강 관련된 생리적인 것들이 있고 또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심리가 있고 그 어떤 사회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영적인 것은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한 생각, 건강에 대한 뭐 태도 가치관, 건강에 대한 태도 가치관, 또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걸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삶의 어떤 발전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기라든지 그런 어떤 중년기라고 한 어떤 삶의 어떤 발전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대상 체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신의 영발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존을 위한 어떤 필수적이죠.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생리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고 건강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다 필수적인 것들이 기본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속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리적인 변수에서 보면요, 여기는 지금 약간 지역사회로 사정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에서도 어떤 건강 수준이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생리적 변수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거에 있어서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결속력이 잘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심리적 변수 안에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거에 있어서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사회잖아요. 다문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뭐 교통통신, 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화적인 변수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교통이 우리가 되게 교통이 좋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보건사업 어떤 수준, 그래서 건강 수준은 유병률이나 발생률이라고 하는 건 생리적 변수이고, 보건사업의 수준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영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어떤 종교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태도, 가치관, 신념 이런 것도 영적인 변수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중요한 건강의 태도, 가치관, 신념을 영적인 변수로 놨다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간호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변수들을 간호는 변수들의 중재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간호에 있어서는 기본 구조에서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신념을 더 건강하게 건강인데 긍정적인 태도와 가치관, 신념을 갖게 해준다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도 또 이제 건강의 우애 문화가 아니라 건강한 문화를 갖게 하고, 다문화에 있어서도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문화에 맞는 간호를 받게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중재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우리가 어떤 건강 수준이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오랜 시간에서 형성되어지 있는 어떤 정상 방어선을 주로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항선에 또 속하고요.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스트레스 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변화가 되어지면 또 유연 방어선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들은 기본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고, 저정류에 서로 연관이 있고 또 우리 간호의 또한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간호의 대상은 기본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성,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그림에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19라고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유연 방어선에서 그 활동들을 보면요, 어떤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한다든지 선별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유연 방어선 유연하게 시시각각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는 거고 대처하는 것이 유연 방어선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의 어떤 스트레스 원에 대해 수시로 우리가 법률을 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유연 방어선에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정상방어선을 볼게요. 정상방어선에 있어서는 예방접종률이 있고요. 예방접종률이라든지 평상시 개인위생 실천율이라든지 손쉽기 실천율이라든지 국가예방적 인식도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상시, 보건소의 상시 간염병 대응 체계라든지 있거든요. 이것은 정상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형성되어져 왔던 거고 어떤 건강 수준이고 일반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일반적인 수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형성되어져 왔던 예방접종이고 그리고 상시, 항상 보건소 상시 간염병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이루었던 거이기 때문에 정상방어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항선을 보면요. 집단 면역 수준이라든지 코로나19 항체 유무를 저항선으로 놨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의 집단 면역 수준이 낮으면 지역사회에 코로나 유행하게 되어지거든요. 코로나 유행을 하게 되어지면 지역사회의 어떤 불균형, 불안정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항선으로 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정류 같은 경우는 또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면 두 가지는 꼭 써줘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본 구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 구조에 바로 싸고 있는 애가 저항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원에 의해서 기본 구조 침투를 보호하는 내적인 요인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내적인 요소들, 내적인 저항 요소가 기본 저항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텔스 원에 의해서 저항선이 이제 무너지면 기본 구조가 손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본 구조가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균형의 상태가 돼가지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항선은요, 여기에서 지역사회 어떤 정상 상태를 보호한다 이렇게 또 중요해요. 어떤 안정을 위해서 얘가 이제 대처한다. 스텔스 원의 대처를 가진 내적인 기전이 저항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로나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가 어떤 불균형의 상태가 됐다고 하면 다시 안정의 상태, 지역사회 안정의 상태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뭐 직장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안정의 상태잖아요. 코로나 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도 못 가고 또 이제 격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랬었잖아요. 또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다수의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웠었잖아요. 그게 어떤 불안정의 상태였잖아요. 이거를 다시 안정의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지역사 어떤 정상 상태, 안정 상태로 가도록 하는 어떤 내적인 기전이 저항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 그러니까 스텔스 원의 체계를 침범하면 불안정이 생긴다 했었잖아요. 이 불안정을 감소시키고 체계를 다시 재구성하는 가장 내면적인 힘이 저항선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정상방어선이 뭐냐라고 하면 정상방어선은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달해 왔던 어떤 편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에 의해서 도달해 어떤 편형의 상태, 그리고 스텔스원에 대처하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어떤 정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대처 유형이라든지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거이고 또 일반적인 건강 수준, 신체 상태, 안정 상태, 적정 기능 수준의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방어선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그 사례에 있어서도 어떤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코로나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선별진료소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유연방어선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스텔스원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수시로 신속하게 축소, 확장하는 역동적인 구조는 유연방어선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연방어선 어떤 활동에 의해서 정상방어선 침범하지 않도록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연방어선이라고 하면 정상방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아까 말했던 보건소가 상시 이제 간염병에 대처를 해왔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손 씻기 습관을 평상시에 어떤 그런 손 씻기 습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생활 양식이잖아요. 일상적인 대처 유형, 손 씻기를 항상 해왔던 건 대처 유형은 우리가 정상방어선이지만 코로나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 씻기를 더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연방어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시각각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손 씻기를 평상시에는 내가 하루에 뭐 3번을 손 씻기 했다라고 하는 거, 하루에 3번 손 씻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 방어선이 되어지는 거고, 스트레스 원에 와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서 손 씻기를 8번으로 한다든지 6번을 더 한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유형 방어선이 되어지는 거예요.